일본의 MZ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 사실은 제일 큰 게 저희는 이미 이제 서비스화하고 있어서 CT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얘기하면은 기업 기밀 공개 아니야? 재밌는 거는 109가 사실 어쨌든 한국 컨텐츠에 특히 아이돌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은 리테일러로서의 아이돌 컨텐츠를 처음으로 접근한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점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광고판인 거죠. 광고판을 건물 전체를 쓸 수 있는 광고판을 갖고 있는데 그 광고판에 예를 들면 뭐 BTS도 그랬고 뭐 트와이스도 그랬고 그 한류 아이돌들이죠. 아이돌들의 첫 데뷔였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뭐 이거는 이제 자세한 그룹 얘기는 못하겠지만 비화가 있는데 한국의 어떤 그 컨텐츠와 일본의 컨텐츠가 있었는데 우리는 한국의 컨텐츠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걸 좀 비화로 이거는 이제 뭐 109 홍보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커트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일본 Z세대들에게 이제 한국 문화가 가장 받아들여지기 이제 쉬운 게 이제 한국이랑 제일 가깝게 시차가 없고 이제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체형도 이제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 뭐 일본이 약간 작다고는 하지만 이제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한국 패션이나 뭐 이런 문화가 들어올 때 가장 반감이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거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거부감 없이 들어져 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패션, 의식 주로 넘어가고 이제 한국이란 것 자체가 뭔가 하나의 되게 세련되고 이제 좀 발달된 문화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젊은 세대가 한국을 좋아하면서부터 뭐 아까 말한 의식주 전반에 영향은 당연히 미치고 언어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뭐 앞서 토크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본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우리 X세대가 외국 유학파가 웁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섞어서 말함으로써 약간의 그 해외 감각을 과시했었던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약간 한국어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에서 좀 자랑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죠. 한국어를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도 요즘은 많고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접하면서 한국어를 되게 공부하는 숫자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은 몰라도 읽고 쓰기는 가능하거나 그리고 한글이 또 이제 공부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MXN 재팬 직원이 30명이 좀 넘는데 이번에 사내 복지 차원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10명이나 지원을 하는 그래서 3분의 1이나 한국어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중에 뭐 그 임원인 사람도 있고요. 뭐 신입사원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제 한국어의 어떤 한글이 가지는 오리지널리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글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갖고 싶어 한다던가 뭐 이런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도 한글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한국이 만들어내는 힙함을 일본의 Z세대가 좋아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거의 한 단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지금 Z세대는 특히나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한국보다 이제 익숙하지 않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스마트폰을 이제 쓰고 SNS도 이제 여러 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고 아날로그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오히려 좀 느끼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일본이 사실 디지털 문화로 전환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이고 그 다음에 뭐 현금 위주의 예를 들면 결제 시스템이 뭐 페이페이나 이런 쪽의 어떤 전자결제로 계속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걸 같아서 약간의 어떤 디지털에 대한 컬처는 Z세대나 M세대를 중심으로 조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금 문화가 굉장히 일본은 크잖아요. 이제 그게 그 페이, 이제 QR 결제로 많이 넘어간 거는 저희도 이제 소비자를 보다 보면 예전에는 거의 현금, 사실 신용카드를 많이 안 쓰죠,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체크카드도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쓰고, 그게 요즘 QR 결제가 늘어나면서 좀 디지털로 많이 이제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MZ 세대는 특히나 이제 뭐 소비 문화에 있어서 되게 가치나 이제 그런 사회 뭐 관념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싸다고 좋거나 뭐 유행에 뭐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제 팔리는 상품보다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뭐 이념이나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앞으로는 이제 좀 가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유리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본의 전반적인 어떤 그 리테일러들이나 아니면 상품을 만드시는 분, 혹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한국에 있는 브랜드나 어떤 제품들, 서비스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본의 MZ 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의 그 성공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시작이 한국에 있는 컨텐츠, 특히 이제 아이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돌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상품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거래선 중에서도 하이브의 그 그룹인 뭐 예를 들면 엔하이픈이라고 하는 그룹과 한국에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쪽에, 여기 이제 트위터인데 틱톡은 아니고 한국보다는 트위터가 훨씬 발전해 있죠. 그래서 트위터 쪽으로 연결해서 마케팅을 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본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류에 대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확산이 되기 위한 매체를 잘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제품이 굉장히 좋은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한류 컨텐츠와 결합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그 상당수 많은 어쨌든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으시는, 혹은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회사는 반드시 일본은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은 뭐 없는 회사보다는 아주 많이 수월하게 일본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Z세대는 아까 그런 순서대로 미디어에서 확실히 K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회사는 109나 혹은 MXN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깨알 같은 마케팅을 또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일본 전반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안전, 안심,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특히 Z세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체험을 하고 공유를 하냐,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도 이제 보통 저희가 뭐 방송이나 매체보다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경향이 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SNS에서 이제 확산하기 쉽고 자기가 써보고 이제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지, 그런 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마케팅의 가장 큰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에 얘기하면은 기업 기밀 공개 아니야? 아닙니다. 한국에 굉장히 뭐 많은 서비스가 이미 나가 있죠. 일본에서 이제 뭐 소비자들은 뭐 유니클로를 중심으로 많은 브랜드도 나가 있고 해서 이런 상품이나 뭐 서비스보다는 되게 제가 이건 Z세대랑 관계가 없긴 한데 이제 일본에서 하는 이제 서비스 중에 좋았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시작된 게 있어요. 그 고향 납세. 이제 일본의 후르사토 노제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을 골라서 본인이 이제 주민세를 납세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 주민세의 30% 정도 되는 이제 물건이 이제 발송이 되는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젊은 층이 특히 빠져나가는 지역은 이제 세금이 들어와서 좋고 이제 세금 납입은 사람은 이제 물건을 받아서 좋은 그런 제도인데 이제 그게 일본도 아직 시작한 1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아, 정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 자기가 내는 세금의 전액을 낼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한도액이 있어서 이제 일부를 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거를 서치해주는 그 지역 특산물이나 그 고향 납세, 후르사토 노제에 관련된 그 물건을 찾아서 신청해줄 걸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휴지가 굉장히 생필품으로 필요하면 그 휴지에 제일 유명한 공장이 있는 예를 들면은 현이 있는 겁니다. 지역이. 그 현에 내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면 뭐 심한 경우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지가 온다던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특히 젊은 층은 이제 생필품에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후르사토 노제, 고향 납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커다란 이른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제도가 생기게 되면 결국엔 그걸 중개해 줄 수 있는 물류 시스템과 주문과 발주 시스템을 갖고 있는 커머스 회사가 유리하게 될 것이니까 행정적인 걸 잘 관찰하시고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제가 원래 사업을 할 때 보는 것들이 특히 이제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사업을 볼 때 관점이 제일 큰 게 사업적인 압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 압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중의 관심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의 총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업이나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행해졌던 시간의 어떤 폭과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 사실은 제일 큰 게 저희는 이미 이제 서비스화 하고 있어서 이제 빈티지 시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빈티지 제품이나 유즈드 클로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후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고 의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력이 일본이 엄청나게 높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네이버와 같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을 바탕으로 빈티지 시티라고 하고 있는 그 앱 서비스를 론치를 했고 일본에서, 그리고 향후에는 당연히 이제 한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나가는 어떤 크로스보더의 비즈니스로 확장시킬 어떤 그런 의지들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일본의 빈티지들, 그러니까 1900 아까 그 전후에 그 버블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좋은 물건들이 다 일본으로 흘러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상품화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의 루트나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보시는 분이 힌트는 안 되는 게 이제 네이버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떤 시간의 깊이가 줘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을 잘 찾아보시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은 뭐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뭐 MZ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한국의 트렌드를 일본이 약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이 일본에서 발굴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터뜨려서 장사가 잘 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역으로 그 틈새에 일본은 굉장히 디테일을 강조하는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드니까 그 디테일이 강조된 어떤 카테고리들을 그 한국에 역시 디테일화되고 여러 가지 세그멘트로 나눠지면서 취향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본에서 어쨌든 특히 Z세대죠.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109 쪽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109 쪽에 네트워크 있으신 분은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좋은데, 재밌는 거는 109가 굉장히 한류 컨텐츠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관심이 많으셨던 그 관심의 사실 중심에 저희 최유리 디렉터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물론 당연히 아이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일본 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 안에서 한류 컨텐츠를 확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부야 109랑 그다음에 저희 MXN 재팬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뭐 당연히 유튜브도 열심히 찍을 거고요. 한국의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을 일본에 전파하는 맨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두 회사가 될 것을 좀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네. 일단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게스트분은 더 기대하셔도 되는, 물론 유리님도 대단하시지만 더 기대하셔도 되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야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열심히 이제 그 게스트 영업을 해서 모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그 한국과 일본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알림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굉장히 좀 안 맞았는데 타이밍이.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그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앞서 채널톡의 대표님이 최재용 대표님이었고 이번이 최유리님이고 그다음에 제 이름이 최한우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직원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은 최 씨밖에 없냐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우연히네 최 씨 종친회 같이 세 명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그 최 씨가 아닌 분으로 모셔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있고요. 그래서